화려함이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무대를 거절한 여인이 있습니다. 왕관이 대중의 시선 아래 반짝일 때 그녀는 금으로 장식된 복도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절제된 조상의 공간을 걷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앤. 여왕도 타블로이드의 공작 부인도 아닌 단지 프린세스 로열입니다. 겉보기에 그녀의 집들은 왕실 기준에서 보면 소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보다는 오히려 영국 전원의 저택처럼.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현대화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해온 왕실에서 앤은 멈춰 서 있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존중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목을 끌지 않아도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온 장녀입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집의 벽 속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축 투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산의 심리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가콤 공원의 전원적인 절제에서부터 세인트 제임스 궁의 튜더식 고요함까지 앤의 세계는 외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각 건물은 전략, 혈통, 인내라는 올드머니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한국에서는 말보다 조상이 깊은 자를 존중합니다. 한옥을 지키며 세대를 연결해주는 장녀,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어머니. 앤은 바로 그 인물입니다. 고요하고 일관되고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변치 않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함이 아닌 무게감의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불꽃놀이가 아닌 조용한 돌과 시간의 나무로 제국을 지탱하는 무게. 이 집들은 감탄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견디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정문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철학을 따라 들어가 봅시다. 궁전이 왕관이라면 가콤 공원은 가문의 인장 반지입니다.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산을 새긴 상징. 글로스터셔 전원의 깊은 숲속에 묻힌 이 저택은 왕실임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살아갑니다. 가콤 공원은 선물이었습니다. 1976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딸의 결혼을 축하하며 이 저택을 하사했습니다. 화려함이 아닌 신뢰의 제스처였습니다. 앤은 스포트라이트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흙과 안장 그리고 절제와 결혼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지어지고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소유했던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730에이커 이상의 숲과 목장, 승마길이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무도회장이 아닌 마구간이 있습니다. 대리석 계단 대신 문 옆에 진흙 묻은 장화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맥박은 여전히 이곳에서 뜁니다. 매년 8월 이 저택은 브리티시 이벤트 페스티벌로 변모합니다. 절제와 경쟁에 대한 앤의 개인적인 찬가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정중동, 징종동, 고요함 속의 움직임. 다른 왕족들이 현대성을 좇을 때 앤은 반복 속에서 힘을 찾습니다. 달리고 하마하고 닫고 다시 달리는 리듬 속에서 집 안은 그녀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주요 침실 5개, 도서관, 당구실. 그러나 황금 샹들리에나 화려한 셀카는 없습니다. 햇살과 정적이 스며드는 온실이 있고 부드러운 크림색으로 칠해진 거실 벽에는 오래된 말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중 몇 점은 앤이 직접 그린 것입니다. 난로가는 돌로 된 투박한 구조이며 젖은 장화를 말리고 철 주전자 옆에서 차가 천천히 식어갑니다. 팬데믹 시기 화상통화를 통해 드러난 그녀의 거실은 부드러운 쿠션과 가득 찬 책장,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여왕이 되기 위한 궁전이 아닙니다. 떠나지 않은 딸의 지휘실입니다. 대리석이 아닌 절제 위에 왕실을 뿌리내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콤 공원은 팔 수 없습니다.
비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여기는 왕실 의전과 지능 묻은 현실이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이 집은 단순한 사치보다 더 희귀한 가치를 획득합니다. 진짜라는 것. 런던 중심부에 조용히 자리한 세인트 제임스 궁, 세인트 제임스's 팰리스는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벽돌로 응고된 주권의 심장입니다. 헨리 8세의 명으로 1531년부터 1546년 사이에 지어진 이 붉은 벽돌 궁전은 왕조와 혁명, 유행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너머의 기하학 속에 조용히 자리한 이는 앤 공주입니다. 젊은 왕족들이 켄싱턴이나 윈저의 화려한 중력에 끌려다닐 때 앤은 이곳으로 또다시 돌아옵니다. 그녀는 바로 옆에 클래런스 하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복도에서 시작되고 이곳에 조용히 감겨 있습니다. 가콤 공원, 이 옅컴비 파크과 달리 이곳은 그녀의 일상적인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제도처럼 조용히 이 궁에 스며 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궁은 성소이자 기계입니다. 의식, 외교 행사, 비공개 준비들이 튜더 양식의 높은 벽 뒤에서 펼쳐집니다. 해마다 수백 건의 공식 행사가 이 아파트 내에서 열립니다. 사진도 거의 없고 드라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정밀하게 실행됩니다. 채플 로열은 고딕의 속삭임으로 말을 겁니다. 1824년에 개보수된 옥좌실은 역사라는 맞춤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어두워진 고백자 벨벳 의자들이 오래된 유화 아래 벽을 따라 놓여 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천장은 늦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것은 과시가 아니라 세월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벽돌로 지어진 의식입니다. 한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이곳은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궁이 아니라 계승을 위한 종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앤은 이곳에서 왕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지켜냅니다. 이곳은 권력을 선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권력이 기억되는 공간입니다. 모든 왕족에겐 시작이 있습니다. 앤의 시작은 클래런스 하우스, 세인트 제임스 궁의 정원을 사이에 둔 그 집에서였습니다. 세인트 제임스가 수세기의 무게를 지닌 반면 클래런스 하우스는 더 섬세한 무언가를 간직합니다. 기억입니다. 1820년대 건축가 존 내시가 설계한 이 집은 압도적인 위험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살기 좋은 공간을 의도했습니다. 연한색의 스토커 벽과 부드러운 조지아 양식 비율은 제국을 외치지 않습니다. 자장가처럼 낮게 울립니다. 그리고 1950년 8월 15일 그 자장가는 한 왕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앤다. 그 순간 집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훗날 프린세스 로열이 될 인물을 위한 요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녀의 부모 엘리자베스 공주와 필립 왕자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버킹엄 궁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 집은 권력의 좌석이 아니라 나무 마루 위로 작은 신발 소리가 울리던 공간이었습니다. 유아의 노래가 커튼 사이로 흘렀고 가게는 선원이 아닌 자장가로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의전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정서로 쌓인 집이었습니다. 여왕이 버킹엄 궁으로 옮긴 뒤 클래런스 하우스는 여왕 모후와 마가렛 공주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스타일은 서로를 덮지 않고 포개지듯 겹쳐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방에는 조지아 양식의 대리석 벽난로가 설치되었고 윈저 가문의 금태 액자 초상화들이 걸렸습니다. 천장에는 여왕 모후의 문장이 섬세한 석고 장식으로 남겨졌습니다. 앤은 바로 그 천장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유년은 정치적 음모가 아닌 꽃무늬 커튼과 장난감 상자,
두꺼운 커튼 뒤에 조용한 대화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전략이 아닌 할머니의 품 같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렌스 하우스는 변신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2002년 여왕 모후가 서거한 후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가 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다시 변했습니다. 찰스의 예술 컬렉션과 생태 감각이 더해졌지만 그 경건한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앤은 이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올드머니 상속자답게 그녀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도 그 공간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벽지에, 난간에, 정원길에 남아 있습니다. 집은 그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왕실 세계에서 기억이 곧 권력입니다. 어떤 왕실 영주는 화려한 행렬로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산드링ham은 기억으로 속삭입니다. 노folk의 구불구불한 대지에 자리한 이 자코비안 양식의 저택은 빅토리아 여왕이 미래의 국왕 에드워드 7세에게 선물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집을 정의하는 것은 그 기원이 아니라 각 세대가 조심스럽게 더씹힌 시간입니다. 이곳은 앤 공주의 주 거처는 아니지만 그녀의 것이기도 합니다. 샌드링검은 특정한 왕실 인물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왕족의 것이며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크리스마스는 행사가 아니라 유일해입니다. 마치 양피지의 붓으로 되풀이되는 붓글씨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전통입니다. 왕실 가족이 모이는 이유는 과시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주고받는 선물은 보석이 아니라 유머입니다. 깜짝 선물, 소박한 장난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웃음이 은보다 오래 간다고 믿었습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다소 느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혈통에게 있어 느슨함은 가장 깊은 친밀함입니다. 이 복도에서 앤은 전하가 아니라 누이, 딸, 이모입니다. 그녀는 계절마다 낡아가는 소파와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앞을 걸어갑니다. 응접실은 화려함이 아닌 사용감에서 오는 따스함으로 빛납니다. 플로럴 프린트의 암체어들은 벽난로 주위에 모여들고 햇빛과 시간에 발해 있습니다. 맨틀 위에는 흑백 가족 사진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가장자리는 수십 년의 열기로 약간 말려 있습니다. 그중 하나엔 말 위에 앉은 10대 시절의 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연출되지 않은 부인할 수 없이 진짜인 모습. 이 집 자체는 다양한 시대의 디자인이 이어붙은 패치워크 같습니다. 조지아 양식의 기초, 자코비안 양식의 외관,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의 호화로움. 실내에는 여왕 알렉산드라의 섬세한 안목이 목각 장식과 금박 몰딩에 남아 있습니다. 외부 정원은 1930년대 제프리 젤리코 경의 설계를 따라 자수 놓인 비단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 이 숲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닌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샌드링검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지입니다. 유기농 농업, 보존, 지속 가능성, 흙조차도 계승의 일부가 됩니다. 앤에게 이곳은 명령을 내리는 궁전이 아닙니다. 추억을 가꾸는 정원입니다. 왕실이 갑옷을 벗고 더 오래된, 더 단순한, 더 인간적인 곳으로 돌아가는 피난처입니다. 샌드링검에서는 공간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앤은 언제나 그렇듯 든 그 시간을 조용히 맞춥니다. 이 시대가 노출을 통화로 삼는 세상일지라도 앤 공주는 여전히 금고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의 집은 사진 찍는 장소가 아니라 성역입니다. 숨긴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점이야말로 진정한 귀족의 태도일 것입니다. 다른 왕족들이 카메라를 받아들이는 동안 앤은 세상을 거의 초대하지 않습니다. 가콤 공원의 벽은 거의 촬영되지 않고 세인트 제임스 궁의 응접실은 언론을 위해 조명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유년 시절이 스며 있는 클라렌스 하우스조차 대부분 어둠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드머니의 세계에서는 불투명함이 곧 우아함이고 침묵이 곧 전략입니다. 모든 문을 열어버리는 순간 그 문이 지켜온 신비로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합니다. 가장 존귀한 공간은 창호지 문 너머 가족만이 아는 곳입니다. 힘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는 것에 있습니다. 앤의 저택들은 이 원칙을 따릅니다. 그것들은 명소가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유지됩니다. 각 집은 속삭입니다. 볼 수는 있지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어떤 헤드라인보다 강렬합니다. 그녀의 서재 중 한 곳에 들어가면 숨 쉬는 듯한 침묵이 있습니다. 책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다른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새벽과 밤 독서를 견뎌온 가죽 암체어 하나. 작은 사이드 테이블 위에는 백색 유약을 바른 도자기 말 조각상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기수는 오래전 사라졌고 이야기는 결코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언론의 시선, 시대의 변화, 위기의 순간에도 앤은 스스로를 새롭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단지 계속해 나아갔습니다. 변화에 중독된 왕실 속의 드문 불변이었습니다. 그녀의 집들은 브랜드 캠페인도 넷플릭스 드라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래의 모습 그대로 살기 위한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앤에게 사생활은 방어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해시태그가 아니라 생울타리 뒤에 유산을 세우는 선택입니다. 다른 이들이 영향력을 쫓을 때 그녀는 계승을 경작합니다. 다른 이들이 외칠 때 그녀는 지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검색되지 않는 것만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빠르게 흐릅니다. 그러나 앤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군주들이 궁전을 옮기고 명성을 쫓으며 변화의 파도를 따라갈 때 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그녀의 삶은 재창조를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뿌리 내린 삶입니다. 그녀의 집들은 시대의 흐름을 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그녀를 향해 기울어집니다. 가콘파크에서는 새벽이 밝기 전부터 그녀는 말을 돌봅니다. 신문 헤드라인이 따라잡기도 전에.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등장이 아니라 서명하고 섬기고 지탱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녀의 거처는 더 높은 자기를 향한 디딤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뿌리입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귀족 칭호를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던 여성입니다. 더 반짝이는 거처로 옮기자는 권유를 정중히 거절한 사람입니다. 더 많은 관심이 주어졌을 때 조용히 뒷길로 걸어나간 사람입니다. 그녀의 집들도 그와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가콤의 사적인 응접실에서 오래된 할아버지 시계가 천천히 시간을 셉니다. 시계판은 낡았고 종소리는 마치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듯 조용합니다. 낡은 암체어 위에는 바늘로 수놓은 쿠션 하나가 놓여 있고 고풍스러운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이 품위를 만든다. 손님을 위한 것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올드머니를 고요함이라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시계, 조용한 도서관, 오크나무 패널이 이어주는 연속성. 그러나 앤의 올드머니는 정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산과 같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존재입니다. 그녀의 집들은 단지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흡수하고 형성하며 그 너머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화려한 이들을 주목하지만 조용히 앞서가는 사람에게는 깊은 경외심이 따릅니다. 유행을 좇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여인. 앤은 그런 존재입니다. 유행에도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실존. 그렇기에 그녀의 집들은 단지 거처가 아닙니다. 좌표입니다. 지표입니다. 왕실이 흔들리고 변화하고 브랜드를 다시 구축할 때도 앤의 주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란으로 이끄는 자는 곧 사라지지만 변함없이 굳건히 조용히 머무는 자는 하나의 지형이 됩니다. 시간은 그녀의 세계를 마모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그 주변을 맴돌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금으로 유산을 남기지만 앤은 침묵으로 유산을 짓습니다. 왕실이 스트리밍되고 해시태그되고 논쟁되는 이 시대에도 앤은 단지 머뭅니다. 그녀의 집들은 선언이 아닙니다. 거절입니다. 거절하는 삶, 과장하지 않고 무대에 오르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는 삶. 가콤, 세인트 제임스, 클라렌스 하우스, 샌드링검. 이 네 곳은 왕관 모양으로 배열되지 않았습니다. 감탄을 유도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팁니다. 닷처럼, 깊게 들이마신 숨결처럼, 헛되이 흩어지지 않는 호흡처럼. 각 집은 화려한 장식 없이 그녀의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살짝 다른 의자 하나. 실용성이 완벽함보다 우선인 정원길. 그녀의 책상 위에는 대리석도, 레커칠된 오크도 아닌 수십 년째 그 자리를 지켜온 어두운 나무 책상과 오래된 유리 잉크병, 만년필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영구적인 이유는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선택 때문입니다. 그녀의 유산은 돌을 조각한 조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조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왔기에 더욱 강력합니다. 한국시에서는 말해지지 않은 여백을 붓끝 사이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앤의 천재성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녀의 절제는 결핍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프린세스 로열은 자신의 삶을 궁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삶 그 자체를 궁전으로 만들고 그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